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이처셀이 오늘도 마이너스 7% 정도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장은 아직 안 끝났고, 현재 시간이 뭐 이제 1시 4분 정도, 이제 1시 뭐 5분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 1%,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딱 분봉을 보면, 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살짝 뛰어요. 살짝 띄우는데 얼마 못 뜁니다. 고가가 플러스 1%니까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척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분봉상 21선을 맞고 빠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단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야 돼. 혹은 반등이 세게 나와야 돼. 그럼 항상 아침 9시부터 10시 이 사이에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아침에 거래량 터졌을 때 보면은 거의 다 죽어 있죠? 그쵸? 여기 딱 반등이 나온다고 하지만 반등이 나오는 척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반등하는 척 하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네이처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항상 아침 9시부터 10시가 중요하다. 그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시가예요, 시가. 시가에 터지는 거래량. 그죠? 시가의 거래량이 만약에 강하게 터져. 그럼 뭐예요? 그냥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야. 시가의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 어떻게 되는 거야? 슈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시가부터 거래량이 안 터지고 죽어 있어. 그럼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도 뭐예요?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처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대응을 하실 때 항상 오전장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직장인이야. 그쵸?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까지는 간간히 주식을 봐줘야 돼요. 그쵸? 만약에 이거를 뭐 간간히 주식을 볼 상황이 안 된다. HTS를 볼 상황이 안 된다. 뭐 호가창을 볼 시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차트 분봉 거래량 터지는 걸 볼 상황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그거에 관련된 브리핑이라도 뭐 문자든 뭐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이미 빠진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얘가 결과적으로 이제 1번 지지 라인, 그쵸? 1번 지지 라인이 가급적 제가 얘기했었죠. 뭐 여기 이전에 저항 매물대 여기서부터 여기, 그쵸? 말 그대로 이러한 자리가 어떤 자리? 여기 대량거래 동반하면서 급등을 했었던 시가의 자리다. 이 자리가 1번 지지 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뭐예요? 장중에 이탈이 됐어요. 종가상으로 아랫골이 달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이미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오늘 종가 때쯤에 양봉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음봉이 마감될 것 같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음봉과 양봉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양봉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거고, 음봉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거예요. 아래 꼬리가 달려. 그쵸? 그런데 결과적으로 음봉 마감이 됐어. 윗꼬리까지도 있어. 야, 아래 꼬리가 달렸으니까 1번 라인 지지된다 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음봉이 달리는 순간, 윗꼬리가 나오는 순간, 그리고 이거는 뭐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던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야? 이번의 가격을 이제 노려봐야 돼요. 뭐 1번 가격에서 얘가 여기서 다시 버려야 돼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 그쵸? 그리고 다시 빠져. 들어와. 이 1번 구간에서 등락이 오가. 그러면 우리가 1번 지지 라인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 등락이 오가는 걸 봐야 되죠. 등락이 오가는 걸 봐야 되면 최소 뭐예요? 이 구간에서 빠지지 않은 상태로 최소 3개에서 5개의 캔들은 잡혀야 돼요. 그 3개에서 5개의 캔들이 계단식 하락이 아닌 여기서 등락이 나오는 캔들이 잡혀야 돼.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날짜가 목요일이에요. 결국엔 뭐야? 내일까지는 어차피 관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야?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만약에 양봉이 세게 나왔어. 양봉이 세게 나와. 매수 들어가야 돼? 매수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양봉이 세게 나왔는데 다시 또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게 계단식 하락으로 이 양봉의 시가 부분을 이탈해서 빠질지 여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야? 금요일까지는 그냥 관망이라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수급을 또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어제 31만 주 매도를 했어요. 저는 물어보겠죠. 조점이 잡히는 신호가 31만 주 매도가 아니라 뭐야? 이게 한 번에 매수로 잡혀야 된다라고 했어. 근데 반대인 매도가 잡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닌 거야. 이게 반대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플러스 31만 6천 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한 6만 1천 주
그쵸? 그 다음에 또 플러스 9만 주,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만 주, 그 다음에 플러스 5만 주. 한마디로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매수를 반복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야? 매수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그 매수의 양이 많을 때도 몇만 주, 10만 주 정도 단위가 아니라 최소 뭐야? 2, 30만 주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 지금 얘가 누적된 걸로 봤을 때 45만 주대까지 빠졌어요. 이게 최소 뭐예요? 이게 최소 130만 주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건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지. 근데 최소 뭐예요? 70만 주대에서 100만 주대. 이 누적된 물량이.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때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아요. 왜? 얘가 한 번에 70만 주, 100만 주를 누적을 했어. 여기서 또 추가 매수, 또 매수를 계속해서 130만 주, 150만 주 이렇게 안 가요. 얘가 여기서 45만 주대 돼 있죠. 그러면 플러스 70만 주대까지 늘어났어. 이게 한 번에 또 100만 주대까지, 130만 주대가 안 간다고. 7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또 플러스 68만 주로 빠졌다가 또 다시 뭐 80만 주로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뭐야 매도를 반복하면서 얘네들이 물량 조절을 하면서 뭐야 등락이 오가면서 이 아래에서 매수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살짝 눌렀다가 또 아래에서 대량 매수에 들어갔다가 살짝 눌렀다가 이 짓이 반복된다고. 한마디로 뭐야 횡보, 박스바 횡보가 되는 와중에 얘네들이 그 물량을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물량이 70만 주에서 100만 주대 요때까지는 최소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수급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잠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눌릴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 매수는 굉장히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주시고 이제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보면은 뭐 이거 그 알바이오 애들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따 보면은 이게 28일부터 그죠? 쭉 내리면 여기 4월 28일부터 여기 보면은 알바이오 그죠? 얘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얘가 일단은 이제 28일부터 매도가 들어가죠. 이제 수량이 이제 뭐 대략적으로 23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고 이제 뭐 80만 주 정도를 이제 매도를 때린다라는 내용이 4월 28일부터 이제 5월 26일까지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혹시라도 뭐 하한가 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마이너스 20%까지 가지 않을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오리엔트 전공으로도 제가 증명을 드렸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오리엔트 전공도 날짜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1월달 정도에 제가 공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1월달 정도에 아마 1월 12일이었나 20일이었나 그죠? 여기 1월 31일 아마 이때 나왔겠네 그죠? 얘네가 1월 31일에도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쵸? 이따 보면은 보고자에 관한 사항 누구예요? 장재진 최대 주주죠. 그쵸?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4억 매도한다라고 떴었는데 공시 나온 날짜를 봐봐. 공시 나온 날짜가 1월 31일이야. 이게 공시가 뜬 날짜예요. 매도하는 날짜 봐봐. 2월 24일부터 언제까지? 3월 25일까지예요. 그쵸? 거의 뭐 106만 주 매도야. 지금 네이처셀이 80만 주 매도죠? 얘는 106만 주. 뭐야? 매도 수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런 날짜에 급락이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근데 오리엔트 전공을 1월 31일자. 1월 31일이면 날짜가 언제냐면 여기 봐봐요. 날짜 1월 23일, 여기 2월 3일, 여기 1월 31일이에요. 그쵸? 그 얘가 반등을 주고 주가가 빠져. 2월 24일부터 주가가 급락될 것 같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2월 24일부터. 2월 24일이 어디야? 2월 24일이 날짜가 여기예요. 그죠? 얘네들이 매도가 가능한 시작한 날짜. 이때 오히려 주가는 여기 이렇게 주가 16%, 고가 24% 펌핑이 갑니다. 그리고 뭐 3월 25일까지, 3월 말까지 어떻게 돼요? 주가 여기서 2월이고 여기가 3월이잖아. 주가는 뭐야? 계급등 한다는 거야. 정고점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얘들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이 날짜가 5월 26일까지잖아. 4월 28일부터. 근데 오리엔트 전공도 24일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이 3월 달까지 쫙 올렸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4월 28일부터 5월 말까지란 말이야. 그럼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날짜 5월 달 이 휴일을 지나고 나서 뭐야? 쫙 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전에 또 한 번에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 5월달이 아시다시피 5월 6일까지가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졌으니까 다음 주는 뭐예요? 분명히 거래량 죽을 거란 말이야. 항상 우리가 거래량이 개같이 급등해서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여기서 또 한 번에 이 거래량을 미치듯이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야? 역대 최대 거래량이 이렇게 찍혔으면
여기서 거래량 한번 죽어놓고 거기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미친 듯이 다 동반하면서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쵸? 그럼 얘가 이번 주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찍혔잖아요. 이 네이처셀이. 그죠? 볼까요? 이번 주에 거래량 역대급 시켰잖아. 여기 뭐 이렇게 흔든 거, 상한가 간 거, 그쵸? 주봉으로 보더라도 뭐예요? 이번 주에 거래량이 꽤 많이 시켰어. 이거 똑같잖아요. 보면은 어때요? 거래량이 얘가 장대 한번 미치는 게 나왔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급등 안 하고 주가가 눌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어. 거래량이 죽어. 거래량이 죽으니까 어때? 주가가 하락 조정이 나와. 거래량이 죽다가 대량 거래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와. 이걸 우리가 항상 무슨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N자형 패턴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N자형 패턴은 뭐야? 주가도 N자형 패턴이고 거래량도 N자형 패턴이에요. 이게 비례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얘가 어쨌든 간에 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최고점을 갱신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어요.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얘가 다음 주 같은 경우 어차피 그 다음 주에 연휴야 연휴. 그쵸? 이 주가 연휴잖아요 사실상. 5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부터 시작해서 뭐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주부터 우리가 5월 5일 5월 6일까지는 쭉 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쩐주들, 그쵸? 쩐주들이나 세력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때까지는 돈을 급하게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돈을 투입해서 주가 급등을 하는 시기는 여기 5월 12일이 있는 주 혹은 5월 19일이 있는 주, 이 두 주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초가 아니라 5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급할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구간에서 섣부르게 매수하는 거는 자제를 좀 해주시고, 일단 이 단기적으로 지지가 될 2번 구간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뭐 매수 여부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전부 다 이제 브리핑이 나가니까 010 3212에 5248 이쪽으로 이제 네이처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네이처 셀에 관련된 고러한 이제 저점 매수 타점, 신규 매수 타점, 혹은 매도했던 사람들은 재매수 타점, 혹은 내가 이제 뭐 매도하라는 영상을 봤지만 뭐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매도를 하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 버텨야 되는지, 혹은 얘네들이 신규 매수 때릴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그런 것들의 여부, 이러한 내용들을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이제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무료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010-3216-5248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주셔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저점 매수의 타점, 그리고 매도를 못한 사람들은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브리핑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브리봇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